안녕하세요, OEPC입니다. 이번에 조립할 본체들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을 그런 초하이엔드급이고요. 거의 1000만원이 넘는 워크스테이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를 준비할 때 그래픽카드를 한 장 쓸 거냐, 아니면 2장 쓸 거냐, 아니면 4장을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쪽에 초점을 최대한 맞추는 그 컨셉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CPU 연산을 많이 하는 뭐 그쪽 타입으로는 코어 수라든지 아니면 클럭이 얼마나 높은 애가 그 필요로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을 쓰려고 하는 거는 그래픽카드 자체의 그 병렬 연산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로 하는 거일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을 써도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레인수를 갖추어진 그런 제품이어야지만이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을 꽂을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장만 꽂는 거에 대한 레인수는 다 확보가 되는데 2장을 꼽는 게 레인수 확보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제 2개를 꼽으면 감소된다. 그러면은 그 속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서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꽂을 때는 그에 맞게끔 이제 걔들을 정상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그 속도를 최대한 다 발휘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컨셉을 준비할 때 견적을 상담을 하면서 여기서 관건이 그래픽카드 4090을 2장을 이렇게 꽂게 되면 가까이 연결하면 아래쪽에서의 열이 위쪽의 열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이 돼 버려 갖고 위에 있는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공기가 이제 흘러가는 그 흡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체가 자기의 열을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 상단의 그래픽카드들은 계속 이제 제 역할을 못하거나 뭐 셧다운이 걸리거나 아니면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이 돼버려서 공랭을 2장 꽂을 때 가까이에 꽂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롯의 배치, 첫 번째 슬롯을 꼽고 나서 제가 한 칸에 4칸을 쓰니까 첫 번째 슬롯 내고 나서 5번째 슬롯에 꽂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결과적으로 1번과 5번이지만 그래픽카드 2장이 붙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이면 첫 번째 그래픽카드, 위쪽의 그래픽카드한테는 엄청난 발열의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거인 상황에서는 이제 커스텀 순행을 해가지고 워터블록으로 장착해서 열을 밖으로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그 구조는 괜찮은데, 공랭 타입으로 그대로 꽂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발열을 못 시켜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래픽카드에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칸을 더 떨어뜨려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1번에 꽂고 저기 4칸짜리니까 1, 2, 3, 4 해서 5번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더 2칸이라도 띄고 그럼 7번짜리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1번과 7번짜리를 쓰면 그래도 2칸 정도의 그 사이 공백이 있으니까 그나마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이라도 되니까 그나마 괜찮을 건데, 그럴 때 최대 리스크, 단점이 뭐냐면 1번에서 쓰고 7번에서 쓰면 7번에서 또 4칸을 쓰니까 11번째 칸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쓰고 11번째 칸까지 필요해. 그래픽카드가 11번째 칸 슬롯, 이제 11번째 슬롯이 없지만 개념상 따졌을 때 11번째 슬롯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바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파워가 있는 제품들은 파워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이 상황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슬롯과 7번 슬롯을 꼽는 게 가능한 보드는 그 보드조차도 좀 약간 한정적인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꽂았을 때 그런 보드가 이제 존재하고 이제 그만큼 속도를 다 완벽하게 이제 지원되는 보드이다 하더라도 1번과 7번을 꽂았을 때 그래픽카드의 그 공간 배치, 그 공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조립 자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1번하고 5번을 꼽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상황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번과 7번을 쓰면서도 공랭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고심 끝에 나온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수행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더 좋은 장점들이 생기겠지만, 이제 예산상 그렇게 계속 많은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속도나 이런 것들 최대한 발휘하고 싶고, 그리고 장시간 썼을 때도 발열도 어느 정도 최대한 감당됐으면 좋겠고, 공랭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CPU의 능력치나 그런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반적인 워크스테이션 성향에 맞게 이제 메모리나 그런 것들도 좀 높게 가시는 걸 원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램들을 보면 이제 워크스테이션용 보드가 아니면
램도 이제 지금은 좀 더 높아졌지만 그 전에 그 전 세대 애들 같은 경우는 128기가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더 꽂고 싶어도 못 꽂는 그런 상황일 텐데 워크스테이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은 상황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공랭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부품을 구성했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어요. AMD 계열에서 새로 나왔는데 스톰픽이라는 이제 모델 네임으로 나왔고 그 라인업은 또 스톰픽 내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라인업 중에서 이게 얘가 이제 제일 낮은 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는 24코어 48스레드 제품이에요. 코어 클럭이 5.3GHz이니까 엄청나게 괴물인 거죠. 일반적인 스펙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괴물급인데 얘들보다 더 좋은 애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같은 이제 라인업상에서. 그래서 스톰픽에서 그 CPU의 어떤 이제 필요 니즈에 따라서 모델을 이렇게 많이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스톰픽 모델 중에서 7960X 제품의 24코어 48스레드 제품이고 클럭은 5.3GHz까지 지원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톰픽의 소켓 호환은 또 보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TRX50이라는 또 소켓에 맞춰서 장착이 되고요. 이 소켓 STR5 말고 90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급의 그 소켓 호환성인데 더 능력치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4장 막 꽂고 그렇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모델이 아니라 같은 소켓인데 더 상위 라인업의 소켓이 나올 거예요. 그 보드가 나올 건데 그 보드랑 호환을 해야 돼요. 얘는 그래픽카드를 2장 꽂거나 3장까지는 괜찮아요. 3장까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장을 또 꽂으려면 또 공랭은 안 돼요. 커스텀 순행으로 했을 때 3장까지 지원되는 제품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있는 워크스테이션 그런 제품의 구성일 때 요 모델을 쓰면 됩니다. TRX50이라는 제품이고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TRX50 에어로 D라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요 호환되는 서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램 같은 경우 DDR5 램이 이제 드디어 ECC 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 세대는 DDR4의 ECC 램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DDR5 ECC 램을 썼고 단일 램 기준 64기가짜리 제품이라서 64기가 두 개를 쓸 상황이고 128기가로 쓸 건데 추후 나중에 혹시라도 더 많은 램의 어떤 이제 니즈가 발생하면 램 슬롯이 이제 더 남은 상황으로 얘는 이제 램 슬롯이 4개짜리라서 일단 2개만 쓰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2개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듀얼로 장착을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풀뱅으로 다 4채널을 쓸 수 있는 보드라서 풀뱅으로 다 쓰면은 좀 더 좋겠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램 슬롯이 4개인 게 단점이에요. 다른 애들 보통 워크스테이션 보드 같은 경우는 램 슬롯이 8개 막 12개 막 이런데 얘는 4개밖에 아니라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2개만 썼다 라는 부분이 이제 참고사항이 될 것 같고요. 쿨링은 크라켄 360으로 CPU 쿨링만 하게 될 거고 4090 그래픽 카드는 2장 다 공랭으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 2개의 사이를 최대한 남을 수 있을 만큼 남기려고 고심한 끝에 요 케이스를 고른 건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안리의 51D 에보 중에 XL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51D 제품 중에 좀 더 크게 만든 제품이 이제 XL 제품인데 측면이 4열까지 되는 124열까지 되는 구조로 좀 더 크게 나왔어요. 상단도 4열까지 되고 근데 이제 4열을 다 쓰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걸 선택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2장이 꽂혀지는 그러면서도 공간이 남는 그런 케이스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고심 끝에 이 케이스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크라켄 360을 장착하고 나머지 펜 튜닝들 측면이랑 하단부, 후면부는 펜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공기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발열을 최대한 밖으로 잘 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펜 튜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390 2장이다 보니까 파워도 물론 좀 좋은 파워를 써야 돼요. 지금 선정한 파워는 그 슈퍼플라워에서 2000W급 레덱스 플래티넘 제품이고요. PCIe 5.0을 지원하는 요 마크가 붙어있는 거가 케이블 ATX 3.0 케이블이 지원되는 거가 2개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 제품급에서 골라야 되는 거가 이유인 게 저 4090이 소켓이 없으면 옛날 젠더 방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PCIe 5.0 레디 제품인 거가 또 선택 기준의 하나입니다. 지원되는 모델 중에서 전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2000W급인데 2000W급 플래티넘 제품하고 1600W 티타늄 제품하고 놓고 보면 얘가 더 높을 것 같지만
1600W 티타늄 제품이 더 비싸고 더 좋아요. 꼭 2000W여야 되는 게 아니고 2000W급이면 플래티넘 등급 정도면 얘네들이 감당될 만한 그 정도 스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티타늄 등급이면 1600W짜리여도 당연히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펜튜닝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제품의 구성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공기 흐름도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더 좋을 거고, 내구성, 그러니까 베어링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더 나은 어떤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서 펜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펜 하나당 단가 대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최대한 예산에 맞춘 상황이라고, 이제 약간의 타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진행이 될 거고요. 케이스 튜닝하고 뭐하고 하는 이제 이런저런 상황상 이게 좀 손이 많이 가고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촬영은 다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요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OEPC 여기 3D 새로 나온 7960X라는 CPU입니다. 출시된 지 이제 이번에 출시돼 가지고 저희도 처음 조립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조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 워크스테이션의 진행에서 가장 관건은 공랭으로 그래픽카드 4090을 2장을 끼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슬롯을 1번 베이와 저기 중간에 보면 5번 베이가 있는데 그 1번과 5번 베이를 꽂으면 요 사이가 요만큼 붙으면서 요 사이에 공기 흐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얘가 발열을 정상적으로 안 되는, 위에 쪽에 그래픽카드가 정상적으로 발열이 안 되는 리스크를 없애고자 1번 그래픽카드와 2번 그래픽카드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래 칸에 꽂아야 되는데 제일 아래 칸에 그래픽카드를 꽂게 되면은 요 하단부에 파워가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될 수가 없어요. 파워가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파워가 뒤로 갈 수 있는 케이스에 좀 더 큰 케이스 플러스 펜 튜닝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커스텀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이번 작업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공랭 타입으로 2개를 장착을 해도 충분한 발열 구조가 되는 상황에 작업량도 훨씬 더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펜 튜닝도 그렇고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식으로 뒤에 선정리하고 이제 배열 맞출까 이런 것들 고민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 워크스테이션 작업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 거치겠습니다. 네, 공기 흐름은 이렇게 전면 3개, 그러니까 흡기, 하단부 3개, 흡기, 이래서 흡기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의 후면부, 측면 3개가 또 배기, 상단 배기, 후면 1개 또 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 흐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공기 흐름을 갈 수 있게끔 잡아줬고요. 전반적으로 공기 흐름은 되게 좋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많이 뻔빠한가? 여기 안에가 많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최대한 좀 밝게 좀 찍다 보니까 너무 빠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네. 손만 보일까? 이렇게 손만 이렇게. 네.